5월 8일 어버이날 저는 주도입니다.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요. 나스닥이 금요일 저녁에 또 빠졌죠. 차트를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것이고 어디서 지지가 될 것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데 5월 9일 전승절 있죠. 그 전승절에 어떠한 기사가 나올지 그거를 보고 좀 투자의 방향을 어,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그 취임식 있죠? 대통령 취임식에 왕치산이 온답니다. 그죠? 이게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중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다. 그죠? 바이든이 또 우리나라에 오고 이런 거를 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하죠. 근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밉보이는 짓을 한다 그러면 바로 역풍을 맞겠죠. 이게 바로 경제에 그냥 타격이 올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뉴스들이 좋아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많이 방영이 된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석탄, 발전료 석탄이 부족해가지고요. 인도에서 폐광 100곳까지 재가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 이런 거 필요 없다. 인플레 때문에 죽게 생겼다. 에너지 위기. 그죠?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촉각을 세고 있고, 특히 신흥국 위주로 굉장히 심각하다. 신흥국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기가 다 안 좋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 틈바구니에서 또 수익을 내려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찾아야겠죠. 베이징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상해에는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중국 코로나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중국 코로나 문제는 뭐 뉴스를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요게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나갈지는요.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중국이 그 어떤 뉴스거리라든지 정보를 계속 차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심각하다. 하다못해 올림픽까지 연기를 할 정도다. 베이징 올림픽까지 연기를 할 정도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볼 수 있는 거는 상해 종합지수. 상해 종합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박스권에 딱 갇혀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서도 요거 있죠. 아동 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죠? 원인 불명의 아동 간염 환자. 여기 심각하면 간 이식까지 해야 된다는데 이게 또 문제가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유행했다. 유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까지 전염이 됐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죠. 요런 것도 조금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밀이 올해 생산량 35%가 감소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밀을 생산을 하더라도 수출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이 없어요. 항구가 없죠. 다 폐쇄가 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곡물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신흥국들 위험하죠. 그죠? 신흥국들 작살 나겠죠. 신흥국들 작살 나면 여기서 오는 파급 효과가 전 세계 증시에 또 영향을 주겠죠. 내일이 전승절인데 전승절은 유럽,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이제 그 전승절 기념 행사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장기전이 될지 뭐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악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온 악재들이 계속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호재, 만약 전쟁이 휴전이 됐다는 등, 어떠한 뭐 평화협정이 됐다는 등, 하여튼 전쟁이 멈췄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한다. 그리고 당장 어떠한 뭐 대포 소리라든지 이런 게 안 들린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가장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분명히 유가라든지 이런 게 하락을 할 거예요. 일단은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여유롭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증시는 바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러시아의 입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치솟는 유가의 나이지리아 항공사들 9일부터 운항 중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엔데미라 그래가지고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게 다들 이제 좋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여행도 많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항공사들 수익에서는 이 기름값하고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유가도 비싸고 환율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항공주라든지 여행 관련주는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투자를 해놨어야 되는데 과거에 투자를 못 해가지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은 안 좋죠. 안 맞죠. 결이 비싸더라도 만약 유가라든지 환율이 저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스리랑카가 아직도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신흥국 위기죠. 그리고 바이든은 또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자. 이거는 누누이 한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모두 이제 제조업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간다. 미국으로 제조업들이 쏠려 들어간다 그러면 돈도 쏠려 들어가고 제조업도 쏠려 들어가고 그죠? 이게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무역. 이제 세계화는 끝났다. 신냉전의 시작이다. 이런 어떠한 그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국 얘기예요. 중국에 또 오늘 웹툰 시장 해가지고 드라마가 엄청나게 반영을 했다. 가지고 한드 방영 확대, 한학령 해제되나 뭐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한령이라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과거보다 경제 고루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중국의 30% 정도의 경제 무역 이런 게 있죠. 중국을 중국 없이 경제 성장 글쎄요. 이거는 왜 캡처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거 왜 캡처가 왜 됐죠? 캡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읽어본 건데 캡처가 됐다. 이거죠. 우크라이나 곡물 2,500만 톤이 수출길이 막혔다. 인프라가 없다. 그죠? 한국가 없는 거예요? 한국 다 전쟁 나고 깨 부시고 뭐 그래가지고 없다. 요것도 곡물가 상승.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금이 그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뭐다?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에 걸릴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파월은 FOMC 얘네들은 이런 결정을 해야겠죠. 인플레도 작살내고 경제 성장률도 작살내가지고 같이 하락을 시킨 다음에 그죠? 한번 판을 뒤흔들고 다시 성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성장률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든지 그죠?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나온 강경 발언, 파월의 강경 발언에서 엿볼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디플레이션에 걸리지 않게끔 만들겠다. 이 의지거든요. 경기를 죽이고 좀비 기업들을 작사를 내놓고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그 기업들하고 같이 한번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안 하면 미래에 더 큰 고통이 있을 거다. 누군가는 한 번은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일 수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월 점도표에서도 3월 달에 점도표 했잖아요. 점도표는 딱 4번 찍는다고 되고요.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때 점도표를 찍고 지금 5월이잖아요. 5월 연준 FOMC에서는 점도표를 안 찍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점도표를 찍는데 3월 점도표에서 그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말에는 1.9% 금리가요. 내년 말에는 2.8% 정도 예상했어요. 지금부터 딱 2달 전에. 근데 5월 달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냥 50bp 올려버리고 QT에 대해서는 말도 안 했어요. 이거 지금 얼마부터 시작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950억 달러 다 때려가지고 돈을 빨아당길 수도 있는 거고 100억 달러 아니면 300억 달러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요 부분은 6월 1일 날 시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QT에 대해서는.
요거는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해줘요. 예. 단 50bp 올라갔다는 것뿐. 근데 이것도 75bp까지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월가에서 얘기하는 게 연말 기준금리가 3%를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연말에 기준금리가. 그걸 벌써 70% 정도 찬성을 한다.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배팅을 한 거예요. 70%가. 그러면 딱 2달 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2년치가 한 번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2.8%. 내년 말에 2.8%가 되는데 올 연말에 3%가 된다 그러면 내년 말에는 3%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로 이어지느냐? 이 생각 같아요. 크게 한번 흔들고 경기가 위축되고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이번 기회에 잡고 가겠다. 그게 이제 6월 달에 나오겠죠. 6월 달 점도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EU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락, 핵합의 복원, 뭐 막판 시도했는데 이란한테 계속 이제 구애를 펼치고 있죠. 이제 미국이 가서 하고 저 EU도 가서 하고. 근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기름은 이란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라들도 다 나가거든요. 어디 갔죠? 그죠? 오펙. 그리고 예전에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이란 저대로 해가지고 핵협상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반이란 온건연대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오펙에서는 계속 거부 행사를 한 거예요. 러시아 퇴출을 거부하고 이번에 증산하는데 끼껏해서 43억 배럴. 그죠? 43만 배럴이죠. 43만 배럴. 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을 어떻게 포섭을 해가지고 어떻게 기름을 빼내올 건지. 그죠? 애매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과연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될지도 저기 의심스럽고요. 월요일날 뭐 결정이 되겠죠. 전승절에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날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전에가 여긴가요? 여기 나가지고 요 터져 들어갔나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진이 났다. 그 지진은 우리는 계속 추적을 하잖아요. 계속 여기 뭐 화태평양 뭐라 그러죠?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지진이 나는데 언제 한번 제대로 뻥 하고 터진다 그러면 크게 나겠죠. 지진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요새 조용하더니 또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 협상 조건으로 영토 회복, EU 가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과거에 2달 전에 젤린스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는 중립국 비핵국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죠. 그 다음에 돈바스, 크림 이런 것만 원했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EU 가입만 시켜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5차 협상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제 협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젤린스키가 나와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뭐 2월 23일 이전에 영토를 돌려놔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무슨 자신감에 붙어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만 봐서는 장기전, 그죠? 장기전을 지금 포섭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가뜩이나 다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 우크라이나 하여튼 뭐 저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우리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문화하고 사상이 다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러시아 편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편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제일 불쌍해요. 우리는 저런 전쟁의 아픔을 경험을 당해봤잖아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내 주위,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일터, 내 재산 다 사라지는 거.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걸 지켜야 될 그 정치인들이 지금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23일 날 이전으로 돌려놔라. 전쟁을 안 나게 했어야죠, 이때. 그죠? 나쁜 놈. 이런 거 보면 속이 보인다. 그리고 4월 실업률도 3.6%, 연준 빅스텝에 고용 거임돌 걸리나 가지고 뭐 고용이 너무 좋아요. 그죠? 대폭락 전제 징조 중에 하나가 완전 고용이래요. 폭락의 완전 고용.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후반기에 폭락이 왔다. 그리고 성장률이 하락되면서 잠재 성장률까지 위협을 받았을 때는 크게 주가가 폭락을 한다. 실업률이 3.6%, 완전 고용에 가깝죠. 그리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죠. 이것도 그 얘기죠. 우크라이나 수출이 안 된다는 거. 그죠. 전승절을 놓고 러시아하고 지금 유럽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어떻게 저 전승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뭐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오미크론 BA5가 나왔다. 지금 미국에서 BA2가 유행을 해가지고 확산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BA5 변이. 이거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죠? 한 달 정도 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요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여기저기서 한 건 한 건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까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유럽 이쪽이었는데 뉴질랜드까지 나왔다. 코로나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차트야 금요일날 보여드려가지고 괜찮은데 그래도 복귀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보고 애매하죠. 저는 이제 월요일날 러시아의 어떠한 발표, 전쟁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위로 한번 배팅을 할지, 밑으로 배팅을 할지 한번 결정을 할게요. 배팅을 하더라도 마지노선은 이게 되겠죠. 요 라인에. 여기다 곧버스를 샀다. 그죠? 근데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팔면 되는 거고. 레버지를 샀다. 근데 요 라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팔면 되는 거고. 그죠? 저는 요 밑에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팔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월요일 날은 한번 배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차트를 보면요, 많이 무너졌어요. 거진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곧버스를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곧버스 투자가 맞는 거 아닌가. 그래도 뭐 상승을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상승을 할 여력이 없다. 그죠? 이거 이 라인이 깨지면 안 됐었는데 이 라인이 깨지면서 그 다음에 바닥 라인이 없어요. 바닥 라인이 한 이쯤에 있나요? 이거 차트를 좀 길게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쯤에 있나요?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 그리고 월봉도 그죠. 여기 이마치 차이가 나죠. 음, 음, 없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아까 전에 코스피 50이에요. 저는 이제 코스피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2600 미만에서는 매물대가 상당해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심리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지고 참 애매하게 걸려 있다. 바닥 최저점 라인이죠. 그죠? 최저점 라인 이게 대략 며칠이 될까요? 한 2600 될까요? 2600 한 20? 2600 한 20 정도 될까요? 그리고 2600을 뚫고 내려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고버스를 강력하게 한번 사볼 의향이 있습니다. 주봉도 그렇죠. 주봉도 애매하죠. 2600포인트 미만으로 내려와 가지고 만약에 주봉에서 다음 주에 음봉이 이런 식으로 하나 딱 나와버리면 그죠?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죠. 주봉도 힘들어졌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만약 깨져 나간다 그러면 이 라인을 잡아야 돼. 2400까지 잡고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고. 지금 원하는 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크게 횡보하더라도 이렇게 횡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2600에서 2700 사이에서 횡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무너졌다 그러면요. 우리만 무너진 게 아니라 미국, 아시아, 뭐 중국, 뭐 일본, 뭐 우리나라 다 무너져야지 이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월봉도 그렇죠. 월봉도 거의 비슷하다. 간당간당하다. 이번 주에 뭔가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래서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너졌어요. 그나마 이 버티는 이 라인이 무너져가지고 어제 다시 한번 만약 나스닥의 그 힘이었으면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딱 지지를 해줬으면 땡큐. 그러면 요 라인은 살아있을 텐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없죠. 그렇다 그러면 이 밑에서 놀까요? 근데 주봉을 봤더니 그럴 것 같죠. 이 밑에서 놀 것 같다. 갑자기 여기서 일주일 새 무슨 뭐 전쟁이 끝났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월봉도 그렇죠. 그죠? 월봉도 그냥 이 안에서 놀 것 같아. 느낌. 안 좋은 느낌. 만약 이거 먼저 뚫고 내려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모양새가 참 안 좋죠. 그러면 어디까지 라인을 잡아야 되나요?
상해는 과거에 박스권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크고요. 주봉도 똑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죠? 월봉도 똑같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트남 지수가 상승이 좀 애매하죠. 베트남. 이 베트남이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요거 베트남 폭락하고 나서 뭐 이거 베트남 관련주를 사야 된다. ETF를 사야 된다. 그죠? 우리나라에는 VN30 ETF가 하나 있죠. 그걸 사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누가 그걸 물어봤어요. 베트남 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호시절인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하고 주가는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그러고 항상 같이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저 옆에 있는 애가 안 좋으면 나도 따라서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안 좋아도 저 옆에 있는 애가 좋다 그러면 나도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 옆이 안 좋죠. 그죠? 딱 봐도 옆에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 쉬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 지수가 계속 가라간다 그러면요. 제조업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거는 뭐다? 글로벌 무역, 글로벌 물동량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도 심각하고 지금 중국도 심각해요. 물동량에 대해서는. 그 주봉도 위험하죠. 깨지면 안 좋을 것 같고 월봉도 그죠. 안 좋다. 환율은 1270원, 환율은 1240원대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고가 없어요. 정고. 이렇게 되는데 전에 1250원이죠. 1250원대가 전고였는데 이걸 뚫고 벌써 올라갔어요. 여기를. 올라갔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300원 얘기도 나오고 1350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환율 같은 경우는요. 달러 지수 계속해서 안 좋죠. 중국 위안화도 6.6.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가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그죠? 당연지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했으면 얘는 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떨어져요. 계속 안 떨어진다. 얘도 주시해야 된다.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끝났고 중국도 이렇게 끝났고 이건 다 아는 얘기고 기름값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113불. 이거 110불 오면 100불 오면 매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100불 와가지고 매집을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팔았습니다. 네, 중간에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사질 못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다시 100불 때 내려오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일 전승정 러시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따라 가지고 요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가스가 움직였죠. 마이너스 9%. 그죠? 요런 거 봐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러시아가 유럽이 러시아한테 원유하고 가스에서 독립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러시아가 그 다음에 그 원자재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가스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 기름은 폭등한 정도는 아닌데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마이너스 9%까지 내려왔다. 그랬어요. 뉴스가 무슨 뉴스가 나올까요? 한번 월요일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화는 130엔 그죠? 그리고 다른 거는 나스닥이 1.4%, 그 다음에 S&P가 0.5%, 다우가 0.3% 하락, 러셀, 그죠? 빅스가 30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별로 그렇게 상승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유럽이 다시 반응을 해서 많이 내려갔고, 그죠? 그나마 요게 버텼다는 거. 요게 버텼으니까 S&P 500하고 다우하고 조금 버텼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버텼다는 거.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괜찮죠?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죠? 칸을 잘못 냈네. 이렇게 죠 이렇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도체잖아요. 아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에 비해서는 덜 하락했잖아요. 괜찮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괜찮다. 그죠. 얘네들도 이제 나스닥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괜찮다.
비트코인은 완전 많이 내려갔네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지금 그 10년물 국채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그리고 내일 러시아에서 어떠한 기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의주시하고,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멈추는 기사가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레버리지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게 전쟁을 장기화시킨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고퍼스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요. 사실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레버리지하고 고퍼스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그냥 투자 자체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가지고 짧게 단타를 치는 입장이니까 한번 배팅을 한번 해봐야겠죠. 저번 주에도 배팅을 안 해가지고 좀 심심했어요. 이번 주에는 좀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